저희 엄마는 조그마한 기사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간판은 오래돼서 글자색이 다 벗겨졌고 외벽도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어요. 간판엔 은하 기사식당이라는 글자가 겨우 보일 정도로 발엔 오래됐지만 정감 있는 식당입니다. 식당 내부는 깔끔한 엄마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물건들이 늘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바닥엔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고 오래된 건물이지만 냄새 하나 나지 않습니다. 식당은 늘 분주했고 단골 손님이 많아 손님들끼리 나누는 인사와 이야기 소리가 항상 가득했죠. 그 작은 공간에서 엄마는 저희 3남매를 키워오셨습니다. 저는 3남매 중 둘째 딸입니다. 오빠랑 남동생 사이에 낀 유일한 딸이라 어릴 때부터 엄마 옆에서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학교 끝나면 식당으로 바로 갔고 교복도 벗지 않고 앞치마부터 둘렀죠. 그게 늘 당연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바쁘셨기 때문에 저라도 거들어야 했고 어느새 저는 김치 썰고 그릇 닦고 손님 상에 밥 나르는 게 몸에 익었어요. 엄마, 저기 홀에 손님 또 들어오셨는데 된장찌개 하나 추가래. 그래, 저 국자 들고 찌개 따서 갖다 주고 상추 좀 더 넣으라고 해라. 알겠어. 김치도 거의 다 떨어졌는데 더 썰까? 네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해라. 천천히. 김치는 엄마가 김장철에 담근 거였는데 이 김치 하나만 있으면 밥 한 공기는 뚝딱 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손님들이 이 집 김치 맛있다고 하면 괜히 제가 다 칭찬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죠. 엄마, 오늘 저 손님 있잖아. 그분 김치 4번이나 리필했어. 그래? 우리 김치가 그만큼 맛있는 거지 뭐. 김치 떨어지기 전에 내일 장 보러 가야겠네. 콩나물도 떨어졌더라. 알겠어. 엄마, 내일 토요일인데 같이 가줄까? 엄마 새벽마다 혼자 가기 힘들잖아. 나 같이 갈게. 괜찮다. 넌 좀 더 자야지. 나야 뭐 늘 가는 길인데.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새벽마다 무거운 짐 들고 오는 모습 보면 늘 마음이 쓰였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엄마 손이 그렇게 거칠어진 이유도 무릎이 늘 아프다고 하시던 것도 다 우리 셋 먹이고 입히려고 그렇게 살아오신 거였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식당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밥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었고 엄마의 인생이었고 제가 자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세상 돌아가는 걸 느꼈고 사람 사는 냄새를 맡으며 컸죠.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소중하고 또 고마운 기억입니다. 저는 그렇게 자라왔고 어느덧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고 어느덧 상견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는 평소에도 이런 문제로 특별히 다투거나 한 적은 없었지만 상견례는 서로의 가족들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다 보니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디서 하면 좋을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우리 상견례 말이야. 너무 멀리 안 가고 그냥 근처에서 조용한 한정식집 정도면 어떨까? 그래,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집에서도 그런 거 크게 안 따져. 분위기 편안하고 조용하면 되지. 식당도 근처에 괜찮은 데 많던데. 예약은 내가 해볼게. 엄마랑도 한번 얘기해봐야 하고. 알겠어. 장모님이랑 상의해보고 나도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볼게. 그렇게 저는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한정식집을 알아봤고 그쪽으로 마음을 굳히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상견례 장소를 정했고 이제 날짜를 조율하던 중 저희는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근처 한정식집으로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예, 너희 어머니 기사식당 하신다고 했지? 네. 그럼 거기서 하면 되겠네. 멀리 갈 것도 없고 뭐 돈도 아끼고 좋잖아. 네? 저희 식당에서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명 겉으로는 친절하게 말하는 척 하셨지만 말투 하나하나에 깔린 뉘앙스가 느껴졌거든요. 그냥 가까운 데서 하자는 말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엄마가 일하시는 식당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눈치였고 그 안에 뭐랄까 우리 집 형편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그건 좀... 장모님네 식당은 평소에도 엄청 바쁘다고 들었는데 아유, 어차피 구석에서 조용히 대화하고 먹기만 할 텐데 괜찮지 뭐. 그렇게 부담 가질 거 없어. 어차피 사돈도 손님도 받으면서 상견례도 그 자리에서 하면 한 번에 다 같이 해버리니까 편할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담긴 무시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그 웃음의 의미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 식당엔 기사님들 상대로 장사하시는 데라 상견례 같은 자리는 좀... 그러니까 더 좋다니까. 사람 냄새 나는 데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분위기 편하고 얼마나 좋아. 너무 격식 차리면 그게 더 서로 불편하지. 남편도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제안에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괜히 엄마가 식당을 한다고 얘기를 꺼낸 게 잘못한 일인 것만 같았고 뭔가 속이 답답하게 막히는 느낌이었죠. 그날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식당을 고집하는지 그 속뜻이 너무 보여서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깨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겨우 수습하고 돌아온 뒤 한참을 망설이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정겨웠습니다. 딸, 밥은 먹었니? 엄마, 밥 먹었어. 그런데 엄마, 나 할 말이 있는데 지금 통화 괜찮아? 그럼 무슨 일인데 그래? 왜 목소리가 그래? 그게 엄마 상견례 말인데 시댁에서 엄마 식당에서 하자고 하셨어. 뭐라고? 우리 식당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그냥 가까워서 좋다고 하시긴 했는데 솔직히 나도 좀 놀랐어. 엄마도 불편하면 안 해도 돼. 내가 따로 얘기해 볼 수는 있어. 그냥 엄마 생각이 제일 중요해. 아니야. 뭐 불편할 거 있겠어. 난 괜찮아. 그냥 손님처럼 대접하면 되는 거지. 진짜 괜찮아? 괜히 부담 줄까봐 걱정돼서 그래. 엄마도 일하는데 준비할 것도 많고. 걱정 마.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만 편하면 돼. 그냥 하던 대로 잘 준비하면 되지. 내가 신경 쓸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 있어. 고마워, 엄마. 진짜 고마워. 엄마의 담담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아는 엄마는 절대 그냥 대충 남기실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상대로 상견례 날이 다가오면서 엄마는 며칠 전부터 식당 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소에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곳이지만 그날만큼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여기저기 다니며 가스레인지 후드를 닫고 냉장고 위 먼지까지 털어내시는데 저도 마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앞치마를 두르고 엄마 옆에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엄마, 유리창 내가 닦을게. 엄마는 힘드니까 주방만 정리해.
괜찮다. 신부가 손 다 망가져. 가만히 있어. 엄마, 아무도 내 손 안 봐. 내가 할게. 이리 줘봐. 엄마는 저한테 수건을 건네면서도 계속 주방 기름때를 닦고 계셨고 저는 창틀 구석까지 걸레질을 하면서 괜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는 꽃가게에 들러서 작은 화분까지 사오셨어요. 그 꽃을 식당 입구랑 창가에 하나씩 놓으시고는 저한테 묻더라고요. 딸, 이거 너무 요란하진 않지? 그냥 좀 보기 좋으라고 놓은 건데. 예뻐. 식당 분위기 확 달라졌어. 엄마도 센스 있네? 에이, 무슨 센스. 그냥 우리 가게에 손님 오신다니까 신경이 좀 쓰이네. 너희 시댁분들 많이 안 까다로우시겠지? 저는 엄마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식당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했는지 그 속뜻을 아시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실지 저는 알았기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그런 속사정을 모르시니까 그냥 손님 대접에만 마음을 쓰셨습니다. 뭐 그래도 음식 정성껏 준비하면 좋아하시겠지. 깔끔하게만 하면 되지 뭐. 괜히 내가 신경 써서 피곤하다야. 엄마, 지금 충분히 깔끔해. 그만해도 되겠어.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담담하게 웃으셨는데 저는 그 웃음이 오히려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 굽혀 일하시면서도 투덜대지 않고 그 작은 꽃화분 하나에도 정성을 들이는 엄마를 보면서 여러 마음이 들어 복잡해졌어요. 혼자 북적이는 식당에서 3남매를 키워내신 분인데 이제는 상견례 한 번을 앞두고 저렇게 식당 구석구석까지 손보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 복잡했어요. 그냥 그날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당일이 다가왔죠. 엄마와 저는 준비를 이미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식당 문이 열렸고 구두굽 소리가 바닥에 또각또각 울리면서 두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죠. 엄마는 앞치마를 정리하며 일어나셨고 저는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여긴 엄마 식당이에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어머머, 아니야. 가까워서 좋더라. 사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식당이 딱 소박하고 좋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식당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고 벽을 보더니 손끝으로 벽지를 쓱 쓸었습니다. 그러더니 코끝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아, 여기가 기사식당이구나? 아주 소박하네요. 진짜 정겹다. 옛날 생각도 나고. 그리고 자리로 안내하자 테이블에 앉기 전에 또 손으로 테이블 표면을 문질렀고 그 상태를 확인하듯 눈길로 훑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엄마를 향해 말을 던졌습니다. 아, 이런 데서 삼남매 키우셨다고요? 아우, 참 대단하셔라.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여기서 다 키우셨어요? 진짜 존경스럽네. 그 말에 저는 괜히 속이 울컥했지만 꾹 참고 있었고 엄마는 담담한 얼굴로 그 앞에 서셨습니다. 아, 이렇게 누추한 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무슨 말씀을. 누추하긴요. 오히려 좋은데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잖아요. 다들 바쁘실 텐데 시간 아끼고 돈 아끼고 얼마나 좋아요. 제육볶음 같은 거 먹으면 딱이죠. 분위기 편하니 얼마나 좋아.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열이 확 올라왔습니다. 제육볶음 먹자는 말을 하는데 단순히 음식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돈도 없을 텐데라는 말 속에 깔려있는 무시. 그게 확 느껴졌거든요. 엄마도 듣고 계셨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그대로 웃고 계셨고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또한 옆에서 말 한마디 없이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그저 눈치만 보는 그 모습에 저는 괜히 허탈해졌고 한편으로는 엄마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선 참고 있어야 했습니다.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면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바깥에서 갑자기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춰섰고 반짝이는 검정 차량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내렸습니다. 저는 그 차를 보는 순간 어리둥절했는데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옆에는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은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식당 안에서 앉아있던 엄마와 시모, 예비 남편도 모두 동생의 등장에 고개를 돌렸고 동생은 식당 문을 열고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누나, 오늘 여기서 상견례 한다고 해서 잠깐 들렀어. 안녕하세요. 저는 누나 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생은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고 저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동생이 올 거란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엄마도 동생이 갑자기 나타난 게 의외였는지 반가우면서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너 갑자기 웬일이냐? 일 있다고 하지 않았어? 누나 결혼하는데 내가 빠질 수 없죠. 오늘 중요한 자리라서 인사라도 드리려고. 동생은 여유롭게 웃으며 다가왔고 예비 시어머니는 그 순간부터 표정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동생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죠. 어디서 봤더라? 저 얼굴이 분명... 저는 순간 당황했고 남편도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불편해? 아니, 잠깐만. 이 청년 분명히... 시어머니는 갑자기 자세를 바로잡더니 다시 동생을 빤히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동생 얼굴을 계속 응시했고 동생은 어리둥절한 듯 가볍게 인사만 했습니다. 혹시 어디서 뵌 적 있으세요? 낯이 익으신가 봐요? 그때 몇 달 전 회장님 따님 결혼식에서 그리고 지난 모임에서도 맞아, 그 청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충격받은 얼굴로 있다가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우아한 척하며 식당 안을 둘러보던 그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더니 의자에 손을 짚고 겨우 서 있던 시모는 순간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은 듯 무릎이 꺾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정신 차려봐. 아니야. 이게 뭐야? 누나? 누나라고 했지? 그 청년이?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시모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순간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동생 역시 당황해서 시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모가 갑자기 눈을 감고 머리를 젖히더니 식당 바닥으로 쓰러졌고 입가에 거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물 좀 주세요! 누구 물 좀! 저희 엄마는 매일 새벽 3시면 눈을 뜨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일어나 어느덧 습관으로 자리 잡았고 알람도 없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일어나셨죠. 그리고는 장바구니를 챙겨서 시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날 신선한 채소와 고기, 두부 같은 재료를 사오려면 꼭 새벽에 가야 한다고 하셨죠. 아침에 가야 좋은 거 먼저 고르지. 늦으면 다 떨어진다. 그렇게 시장 다녀오신 뒤엔 식당으로 바로 가서 반찬 준비부터 하셨습니다.
계란말이를 만들고 나물 무치고 찌개 육수 끓이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러고 나면 식당 문을 열고 손님들 맞이하고 점심때는 분주하게 서빙하고 저녁까지 불 앞에서 서 계시는 시간이 하루의 절반은 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엄마는 퇴근하고도 쉬지를 못하셨어요. 집에 와서는 저희 삼남매 밥을 챙기셨습니다. 냉장고 문부터 열고 재료를 꺼내서 반찬 두세 가지는 꼭 만드셨어요. 대단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항상 냉장고를 열면 신선한 반찬이 가득했고 밥 없다고 라면 끓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배가 든든해야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거지. 많이 먹어야지. 안 그래? 저는 그 말을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그래서인지 밥상 앞에 앉으면 괜히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셨고 우리 셋을 키우셨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 엄마 손길이 묻어 있었고 그 밥상이 저희 가족의 중심이었죠. 아무리 바빠도 엄마는 밥부터 챙겼고 저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컸습니다. 엄마, 이것도 콩나물이야? 어제도 먹었는데. 어제 거랑은 달라. 오늘은 데쳐서 무쳤어. 식감이 다를 거야. 먹어봐라. 근데 엄마는 안 먹어? 나는 좀 이따 먹을게. 니들부터 챙겨 먹고 학교 가야지. 그렇게 매일 밥상 앞에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했죠. 대단한 건 없었지만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 삶이 됐고 삼남매 모두 그 밥상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유일한 딸이었기 때문에 엄마를 더 옆에서 지켜보는 일이 많았고 엄마가 힘든 모습을 보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면 엄마 식당으로 가서 도왔죠.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가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는 딸이라 참 고생이다. 근데 네가 도와줘서 내가 산다. 네 오빠는 공부해야 하고 막내는 아직 어리니 어쩌겠어. 괜찮아. 나도 익숙해. 오히려 집에서 뒹굴거리는 것보다 여기가 편해. 손님들도 다 익숙하니까. 엄마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식당 일이 많을 때마다 저를 먼저 찾으셨고 저도 당연하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반면 오빠는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도 끊이지 않았고 엄마도 그걸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은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식당 뒤쪽에 있는 작은 마당에는 고장난 냉장고나 낡은 기계 부품들이 쌓여 있었는데 동생은 그걸 하나하나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망가진 라디오를 뜯어보고 버려진 선풍기 팬을 돌려보며 혼자 노는 일이 많았죠. 야, 저놈은 손재주가 있긴 해. 기계 만지는 걸 보면 정신이 없다. 저러다 뭐라도 하겠지 뭐. 밥은 벌어먹고 살 것 같다. 엄마는 그걸 기특하게 보셨고 살림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중고 컴퓨터 부품을 하나둘 사서 동생한테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네가 한번 조립해봐. 이걸로 네가 뭘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우와, 엄마,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동생은 컴퓨터 부품들을 보며 눈이 반짝였죠. 누나, 이것 봐. 내가 CPU랑 메모리 새로 달았는데 켜졌어. 이번엔 에러도 안 나. 우와, 진짜 됐네? 너는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난 아예 모르겠는데. 그냥 해보다 보면 되는 거지. 재밌어. 이거로 나중에 게임도 만들 수 있을까? 야야야, 게임은 무슨 게임이야. 공부나 해라. 그렇게 동생은 엄마가 사준 부품으로 컴퓨터를 만들고 또 해체하며 시간을 보냈고 엄마는 그걸 바라보며 저놈은 뭔가 하겠지라며 웃으셨습니다. 그 시절엔 그냥 막내가 취미로 기계를 만지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동생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막내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기가 직접 뭔가 해보고 싶다며 창업을 하겠다고 나섰죠.
처음엔 저도 그렇고 오빠도 놀랐고 엄마는 더더욱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아, 너는 성적도 좋게 나왔는데 왜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야? 다들 대학 가는데 왜 혼자 창업이니 뭐니 하냐? 엄마, 나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 친구들이랑 아이디어도 있고 알바해서 모은 돈도 있어. 이번엔 작은 창고 하나 구해서 시작하려고. 창고? 진짜 괜찮겠어? 돈 다 날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괜찮아. 일단 해보는 거야. 안 되면 다시 알바하지 뭐. 근데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 엄마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결국 동생의 결심을 꺾지 못하셨죠. 하지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는 동생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장을 보러 갈 때마다 꼭 동생이 있는 창고에 들러 도시락을 챙겨주셨습니다. 아유, 이놈아, 밥은 먹고 일하냐? 일하다가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거 먹고 해. 도시락 싸왔으니까. 와, 진짜 배고팠는데 딱 좋다. 엄마 고마워. 나 이따 회의 끝나고 먹을게. 회의는 무슨 회의야? 먹고 일해, 살 빠진다. 그렇게 엄마는 틈만 나면 밥을 싸주셨고 동생은 하루 종일 친구들이랑 좁은 창고 안에서 컴퓨터 앞에 붙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저희에게 말하더라고요. 누나, 우리 투자자연서 넣은 거 있잖아. 그게 됐어. 투자 받기로 했어. 진짜 큰 기회야. 진짜? 그게 그렇게 쉽게 되냐? 무슨 투자야? 벤처 투자사인데 우리 아이디어 보고 연락 왔어. 이제 사무실도 옮기고 사람도 더 뽑아야 해. 정신없어. 그 뒤로 동생의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그 사업이 어느새 직원도 늘고 외부 투자도 받더니 몇 년 만에 제법 큰 벤처기업이 됐어요. 엄마도 그걸 지켜보면서 말씀하셨죠. 나는 아직도 믿기질 않아. 저놈이 저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일할 줄은 몰랐다. 옛날에 기계 만지던 게 다 일이 되네. 그리고 결국 동생 회사는 외국 기업에 수백억 원에 매각됐고 막내는 사람들이 부르는 청년 CEO가 됐습니다. 그때 동생은 엄마한테 가장 먼저 달려와 말했죠. 엄마, 이제 진짜 식당 그만해. 나 이제 엄마 편하게 살게 할 수 있어. 이제 좀 쉬어도 돼. 에휴, 나는 아직 할만해. 사람이 쉬다 보면 게을러지기만 하는 거야. 네가 사람 굿이라고 자라서 그걸로 됐어. 엄마, 얘 말이 맞잖아. 이제 좀 쉬어. 손목도 아프다면서. 괜찮아. 그리고 여기가 내 자리야. 난 여기 있는 게 편해.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여전히 식당 문을 여셨고 동생은 그런 엄마를 가끔 찾아가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회사가 커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던 그 시절을 잊지 않았죠. 엄마는 저희에게 한 번도 힘들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내색도 한 적이 없으세요. 그냥 살림처럼 여기고 하루하루 일하셨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성장해도 세상이 바뀌어도 엄마는 변하지 않고 늘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저는 회사에 다니며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각자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저희는 엄마를 보며 스스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누구 하나 남에게 손 벌리거나 기대지 않고 제 몫을 해내며 살아가는 게 저희 가족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집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분 눈엔 저희 가족이 그냥 식당 하나로 겨우 살아가는 집안으로만 보였겠죠. 기사식당에서 반찬 만들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으로 여겼던 거죠. 나는 소박한 내가 좋아. 허세 부리지 말고 그냥 사람 사는 대로 보면 되는 거지. 말만 들었을 때는 그럴듯했지만
그 말의 속뜻은 뻔했습니다. 상견례를 엄마 식당에서 하자고 했던 것도 정말 소박해서 좋다거나 편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보고 결혼을 허락할지 말지 판단하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의 생각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상견례 날 시어머니와 남편이 식당을 둘러보고 있을 때 식당 바깥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고 경호원 2명을 대동한 제 남동생이 나타나 인사를 건넨 후부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나 동생입니다. 여기서 상견례 하신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엄마와 저는 갑작스런 동생의 등장에 놀란 얼굴로 동생을 바라보았고 남편 또한 갑작스런 동생의 등장에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인사를 받지도 않는 채 동생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더니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저 청년 어디서 봤더라. 어머님, 저희 동생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동생 얼굴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 청년이 어떻게 여기? 동생을 빤히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비로소 생각이 났죠. 얼마 전 대기업 회장의 딸 결혼식에 VIP 초청 손님으로 갔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객 중 단연 눈에 띄는 젊은 남자가 있었고 그 사람은 그날 결혼식장에서 주변 재력가 사모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청년 CEO라며 사람들이 웅성거렸는데 다들 누군지 궁금해했지.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갑자기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시어머니는 제 말도 못 들은 듯 고개를 천천히 저었고 다시 동생을 바라보다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청년이 설마 그때 그 사람 맞지? 그 청년이 맞잖아. 그 사람이 지금 왜? 그 순간 동생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어디 불편하세요? 동생은 예의 바르게 물었지만 동생이 사돈 어르신이라고 하자 더 놀란 눈으로 동생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VIP석에 앉아있던 모두가 주목하던 그 청년이 지금 이 식당에서 자신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소박한 식당에서 이 청년이 사돈이라고? 어떡해. 시어머니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고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지만 시어머니의 그 반응에 저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급격히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눈을 돌렸는데 시어머니는 한동안 눈을 크게 뜨고 동생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몸을 뒤로 젖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그걸 눈치챘는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왜 그래?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얼굴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은 풀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손끝까지 창백해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물 좀 주세요! 누가 물 좀! 그 순간 식당 안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고 손님들도 놀란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른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고 엄마는 그때도 평소처럼 제육볶음을 볶고 계셨습니다. 엄마, 물 좀 줘!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엄마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제육볶음을 뒤적이다가 한 손으로 물컵을 건넸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침착하게 말하셨습니다. 사돈,
얼른 일어나세요. 제육볶음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죠. 엄마가 한 말에 저는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그 상황에서 웃을 수는 없어서 겨우 참았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소란스러웠고 손님들도 웅성거렸지만 엄마는 퇴원했고 시어머니만 난처한 처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봐. 의자에 앉아봐. 괜찮아? 시어머니는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풀렸는지 휘청거렸고 남편이 급히 팔을 붙잡아 겨우 의자에 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물을 마셨고 얼굴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괜찮아? 이제 좀 괜찮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큰 실례를 저질렀네요. 정말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너무 부끄럽네요. 그 말에 엄마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뭘 몰라보시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식당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데까지 직접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오늘 제육볶음은 괜찮게 됐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엄마는 그 말만 남기고 주방 쪽으로 가서 준비된 음식을 상에 하나씩 올리기 시작하셨고 별다른 말이나 표정 변화 없이 손님 대하듯 행동하셨습니다. 반찬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오늘 신경 좀 썼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느꼈습니다. 굳이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셔도 중심을 잡고 상황을 이끌 줄 아는 분이었죠. 누구보다 단단하고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반찬을 하나 집어들었고 그 손이 조금씩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눈치만 보며 젓가락을 움직였고 식탁 분위기는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천천히 엄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엄마 손등위에 닿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추듯 바라보았고 시모는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제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자리에서까지 실수를 하다니 죄송하다는 마음을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네요. 그 말에 엄마는 시어머니를 천천히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고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식탁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신 뒤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사람이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죠. 누가 위고 누가 아래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루하루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거. 저야 뭐 그냥 애들 밥 해먹이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뿐입니다. 그게 부끄럽지만 저는 늘 사람 겉만 보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깨달았어요. 진짜 사람 사는 건 그런 게 아니었단걸요. 아유, 사돈.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밥이 입에 맞았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저는 그저 이 자리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마음 썼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고 조심스럽게 엄마의 손등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 제가 참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결혼시키면서 이제야 사람 보는 눈을 배우네요. 앞으로 제가 더 배워가겠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 위에 손을 얹으시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뭘 배워가요. 아닙니다. 이젠 우리 진짜 사돈 아닙니까? 진짜 가족이죠.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고 엄마의 손등에 얹힌 두 손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는 평생 이 자리에서 일하시면서 저희 3남매를 키워오셨어요. 늘 앞치마 두르고 새벽부터 나가셔서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계셨죠. 저희는 늘 그 밥을 먹고 자랐고 그게 우리 가족의 전부였어요. 그 모습이 저한테는 정말 가장 자랑스러운 엄마의 모습이에요. 그래, 그랬구나. 그걸 이제서야 알게 됐네.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살았나 봐. 미안하다, 아가. 네 마음을 이제야 알아서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남편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알겠어요. 장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도 오늘 제대로 배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잘 살겠습니다. 장모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큼 제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살게요. 두 분 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엄마는 잠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식당으로 커다란 꽃바구니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손편지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봉투를 열어 읽어보니 짧지만 정중한 사과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제 부족함으로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에는 제가 꼭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바뀔 수도 있긴 하네. 나도 좀 놀랐다.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이랑 식사할 거야? 글쎄, 뭐 굳이 싫을 것도 없지. 나도 자식 시집 보내는 입장인데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 그 사람도 걱정이 많았겠지. 그런데 그날은 진짜 좀 심하긴 했어. 엄마도 속상했잖아. 속상했지. 그렇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냥 이제는 좀 이해가 된다. 부모 마음이 다 똑같지.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손편지를 가만히 접어 다시 봉투에 넣으셨고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속 깊은 마음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단지 참고 넘기신 게 아니라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이신 거였죠.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마음을 푼 걸 보니까 저도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상견례 이후로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정리해주는 걸 보고 나니까 저도 더는 그 문제로 마음을 끌고 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저희 가족도 예비 시댁과의 관계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결혼식장에 도착해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식당 직원들과 함께 준비해온 떡을 포장해서 하객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저희 딸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떡 좀 가져가세요. 하나 더 가져가도 돼요? 그럼요. 많이 준비했으니까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엄마는 하객들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하며 떡을 건네셨죠. 하객들도 이게 다 어머님이 만드신 거냐고 물으며 놀랐고 저는 그 말이 괜히 뿌듯했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슬쩍 제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많이 온화해져 있었고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꺼내셨습니다. 사돈, 진짜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직접 떡까지 챙기시고. 나 솔직히 좀 부끄럽다. 내가 너무 몰랐어. 며느라가. 내가 진짜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충분히 어머님의 마음을 알아요.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고맙다. 우리 잘 지내보자, 아가. 저도 잘할게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를 무시하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얼굴이었고 저는 그 말 한마디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는 늘 그런 분이세요.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자기 손으로 뭐든 직접 하시면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래. 오늘은 진짜 내가 많이 배우는 날이다. 내가 그동안 너무 좁은 생각만 했어.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고, 저는 그 순간 결혼식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예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 두 집안이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마주하는 날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런 자리에서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내고 계셨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위아래를 따지거나 형편을 재보는 일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엄마에게 먼저 연락을 해 식당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퇴근하고 식당에 들렀는데 시어머니가 앞치마까지 두르고 엄마 옆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 왔구나. 나 오늘 사돈한테 제육볶음 배우러 왔다. 저번에 그 상황에서도 너무 맛있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냐고 물었더니 간단하대. 근데 그 간단한 맛이 아니던데. 아이고, 엄청 간단해요. 그냥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사돈도 하시면 금방 따라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나 이런 거 서툴러서 잘 못해요. 근데 진짜 오늘은 꼭 배우고 갈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예전엔 우리 식당에 들어서는 것도 꺼려 하시던 분이 이제는 웃으면서 엄마에게 조리법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어머님, 진짜 배우실 거예요? 여기 기름도 많이 튀는데. 아유,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건 배워야지. 나도 이제는 좀 제대로 해보려고. 우리 며느리 어머니가 이런 분이신데 나도 좀 본받아야 하지 않겠니?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 본받다뇨.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참 별일이 다 있구나 싶었습니다. 기름 튀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불 조절만 잘하면 돼요. 이건 타이밍이에요. 지금 고기 넣으세요. 이렇게,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따가 고추장 풀면 끝이에요. 그렇게 두 분은 나란히 서서 제육볶음을 만들었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정말 인연이란 게 예상치 못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의 시어머니와 지금의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고, 엄마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하는 그 모습은 아무리 봐도 낯설었습니다. 그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반전도 가능하긴 하구나 하고 말이죠. 결혼 후에도 엄마의 기사식당은 변함없이 북적였습니다. 아침이면 기사님들이 줄을 서 있었고, 점심에는 근처 사무실 직원들이 삼삼오오 식당으로 몰려왔습니다. 저녁 무렵엔 동네 주민들이 자주 모였고, 식당 안은 하루 종일 북적거렸습니다. 많이 준비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반찬 다 떨어지겠네. 네가 콩나물 좀 더 묻혀줄 수 있어? 응, 엄마. 나 이제 콩나물은 곧 자래. 진짜? 어디 한번 해봐. 엄마가 간 봐줄게. 그런 식당 한쪽 벽에는 저와 남편의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액자에 넣어 선물로 드리자 엄마는 바로 벽에 걸었고, 손님들이 그 사진을 보며 한마디씩 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따님 결혼식 사진이에요? 아유, 사이가 참 반듯하게 생겼네. 네, 맞아요. 우리 사이가 참 든든해요. 엄마는 몸이 힘들거나 기운이 없을 때면 그 사진을 바라보며 기운을 내시는 듯 보였습니다. 말은 안 하셨지만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셨죠. 저는 남편과 소박한 신혼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는데, 주말이면 꼭 남편과 함께 식당에 들러 엄마가 준비한 반찬을 챙겨갔습니다. 엄마, 고등어 조림 좀 있어? 저번에 오빠가 그거 없으면 밥 못 먹겠다고 난리였어. 그래? 냉장고에 있다. 포장해줄게. 그 간은 좀 센데 괜찮겠어? 어머님, 지난번 거 너무 맛있었어요. 사실 그거 없으면 밥맛이 안 나요.
저희 집 냉장고에 반찬이 다 어머님 표예요. 아유,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뭐 대단한 반찬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저희 회사 동료들이 부러워해요. 장모님이 반찬 다 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때문에 괜히 손 보태서 더 힘드실 텐데 항상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니들이 그냥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그거면 됐어. 둘이 싸우지 말고 잘 살아. 알겠지? 그럼 엄마, 우리 얼마나 행복한데? 제가 더 잘해야죠. 아유, 말이나 못하면. 이건 김치고 이건 무나물이야. 밥에 비벼 먹으면 맛있을 거다. 엄마는 변함없이 부지런히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그 풍경이 너무 익숙해서 가끔은 그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이나 후나 식당과 엄마의 하루는 그대로였고 그 속에서 저희 가족은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식당 마감 시간에 맞춰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엄마는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 이제 거의 다 마무리했어. 네 남편은 같이 안 왔어? 회사에서 늦게 끝났대. 오늘은 그냥 나 혼자 왔어. 엄마는 앞치마를 벗고 의자에 앉으셨고 저는 맞은편에 앉아 냉수를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한참 말없이 앉아있다가 저는 엄마 손을 슬그머니 잡았습니다. 엄마, 사실 말 못했지만 나랑 오빠 그리고 동생까지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 우리 3남매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다 엄마 덕이야. 아이, 그게 뭔 소리야 갑자기. 고맙긴. 다들 자기 목 하는 거지. 아니,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지금 어땠을지 몰라. 진짜 이 식당이 있어서 다행이야. 여기서 우리 키워냈잖아. 난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 엄마는 제 손을 잠시 쳐다보시더니 미소 지으셨어요. 니들이 잘 자라줘서 내가 더 고마워. 내가 뭐 잘한 게 있겠어. 그냥 밥 먹여 키운 거지. 그 순간 평생 앞치마를 두르고 불 앞에 서 계시던 엄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고 그 손바닥에 새겨진 굳은 살까지 괜히 눈에 밟혔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고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다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득 그날의 상견례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가며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죠. 그날은 단지 상견례 자리가 아니었고 서로를 알아가고 받아들이는 출발점이었음을 저는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여전히 엄마의 기사식당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고 엄마도 그 안에서 변함없이 하루를 살아내고 계셨습니다. 바뀐 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게 달라져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이곳이 그리고 엄마가 걸어온 이 시간이 더없이 자랑스럽게 남을 거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